허블 우주 망원경이 보낸 장엄한 우주 사진을 볼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전부인가? 허블이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를 찍었고 그 사진이 130억 년 전부터 날아온 빛을 담았다는 걸 알았을 때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최초의 우주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더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기로 했고 이 계획은 30년이 지나 이번 12월 25일 실제로 진행되었죠. 바로 인류의 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천문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이 우주 망원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1990년 허블이 우주로 보내지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으나 2004년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 이름을 아폴론 계획에 헌신한 나사 제2대 국장 제임스 웹의 이름으로 명명했고 완성되기까지 10,000명의 연구원들이 17년간 매달렸고 1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니 망원경 하나 우주로 보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지구 상공 570km에 있는 허블과 달리 제임스 웹은 고장나면 고치러 갈 수도 없는 지구에서 약 150만 km에 떨어진 L2 포인트에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무려 4배가 되는 거리로 제임스 웹이 빠른 속도로 한 달을 달려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나사는 로켓 발사를 5번이나 연기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그럼 고치러 갈 수도 없는 왜 먼 곳으로 보내야 할까요? 이 지점은 바로 태양이 당기는 힘과 지구의 원심력이 평행해 지속적으로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궤도이기 때문입니다.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는 만큼 열에 취약한 망원경에게 이 궤도는 하나의 차광면으로 태양과 지구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고 반대편 광학장치를 완전히 차폐해 노즐 없이 먼 곳의 빛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제임스 웹의 목표는 137억 년 전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빅뱅 직후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탄생한 별과 행성을 보려면 가시광선으로 관측하는 허블 망원경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임스 웹은 먼 우주에서 오는 긴 파장의 적외선 영역을 관측해야 했죠. 우리는 적외선으로 우주의 먼지나 가스를 뚫고 그동안 보지 못한 별을 관측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측할 수 있는 만큼 문제도 있는데요. 제임스 웹의 검출력은 달에 있는 꿀벌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민감했기에 자체 내에서 나오는 미열까지 촬영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생겼죠. 과학자들은 장비 발열을 막기 위해 11mW급 초전력 컴퓨터를 탑재했지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역설적일 수 있으나 적외선을 관측하려면 빛을 모아야 했고 기기가 따뜻하면 감지할 수 없었기에 몸체를 절대 용도에 가깝게 냉각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얇은 5개의 막으로 구성된 가림막으로 태양빛을 차단해야 했죠. 태양 쪽으로 위치가 고정된 차간막은 110도 가까이 뜨거워지겠지만 장비가 없는 반대편은 영하 220도 정도의 절대 용도를 유지해 선명한 적외선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나사는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하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원했고 그러려면 망원경의 핵심인 가장 큰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제임스 웹의 주 반사경은 허블보다 지름이 3배 큰 6.5m의 거울이 완성되었고요. 하지만 저 테니스 코트만한 거울을 로켓에 실어 올리기엔 한계가 있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무게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강철보다 6배나 강한 내구성으로 극한의 온도에서 변성이 없는 소재, 허블에 쓰인 알루미늄보다 3배나 가벼운 베릴륨을 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허블보다 크면서도 무게는 허블의 절반인 6.5톤으로 완성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크기를 줄여야 했고 고민 끝에 거울을 접힌 상태로 로켓에 탑재시켜 궤도에 올리기로 합니다. 우주에서 펼쳐질 반사경은 18개의 벌집 모양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거울은 육각형으로 틈을 최소화하면서 원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형태를 갖췄죠. 미크론 단위의 미세 조정까지 가능하며 거울 뒤에 있는 125개의 모터가 초점의 정확도와 해상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50g의 얇은 금으로 거울을 코팅해 반사율을 98%까지 높여 개별 강자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였죠. 반사경 주변으로는 3개의 트러스가 지지하는데 이 가운데가 부경입니다. 금으로 도금한 주경에서 반사된 빛이 부경으로 가고 다시 이 부경에서 초점을 모아 주경의 가운데 장비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속엔 카메라뿐만 아니라 4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가볍게 짚고 가자면 먼저 근적외선 분광기인 니얼스펙, 중적외선 관측 장비인 MIRI, 수백 개의 개별 물체를 동시에 분광 측정 가능한 FGS, 근적외선 분광기인 니얼캠이 있죠.
그중 리얼 스펙은 방출되는 빛의 온도와 화학 분자까지 표시할 수 있는데요. 분석하려면 100시간이 걸리는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장비들로 제임스 웹은 3가지 방식의 촬영 방법을 갖추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천체를 관찰하기도 하고, 빛을 파장별로 쪼개는 분광 스펙트럼 방식으로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거나 밝음의 주위의 어두운 천체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코로나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죠. 과학자들은 할 수 있는 현대 기술을 최대한 모은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허블보다 100배 높은 성능으로 생명체가 배출하는 메탄까지 발견한다면 우리는 밤하늘을 보며 저기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모두의 걱정 속에 로켓 분리를 성공시키고 궤도에 오른 제임스 웹은 현재 태양열의 동력으로 L2 지점까지 한 달 동안 날아갈 예정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차광막을 펼쳐 핀으로 고정하고 양쪽으로 3개씩 접은 육각형 거울도 펴야 합니다. 접혀 성광 거울과 차광판이 복잡한 단계로 펼쳐지며 300개의 배치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실행돼야 완성될 수 있죠. 아마 궤도에 진입해서도 관측 장비의 시험 운영을 거쳐야 하기에 우리는 내년 6월이 돼야 첫 사진을 전송받을 수 있을 겁니다. 허블로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모습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 국장은 제임스 웹으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하죠. 우리 역시 우주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영겁의 시간 속 먼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깨닫게 될까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여줄 첫 번째 사진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리딩 지식이었습니다.